19대 대선을 2주 앞둔 어제 5개 정당 대선 후보들의 4차 TV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후보들끼리 서로 시선을 마주보는 원탁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 대선 후보들은 일자리, 안보 등을 놓고 불꽃 튀는 공방을 벌인 상황.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문 후보의 공공일자리 정책 재원을 놓고 또 문 후보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 뇌물수수 여부를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안 후보의 아내 김미경 교수의 보좌진 사적 업무 지시 논란을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국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180분간 진행된 대선 주자 4차 TV토론회.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4월 26일 수요일 정봉주 품격시대 두 번째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대선을 2주 앞두고 어제 열린 네 번째 TV토론에서 대선 후보들이 또다시 격렬하게 격돌했습니다. 네거티브 공세를 확 줄이고 상대방의 공약을 검증하는 등 지난 토론에서의 문제점이 다소나마 개선됐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이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열 시사인 기자는 계속 자리 지켜주고 계시고요. 자, 이재하 변호사 이제 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제 왔습니다. 예, 이제 왔습니다. 아, 이재하 변호사. 그 이름 갖고 아재 개그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차재영 교수. 예, 안녕하세요. 차재 이름을 바꾸시. 자, 우리처럼 이렇게 웃으면서 토론회 됐으면 재밌었을 텐데요. 그죠? 유머 감각이 조금 없어서 예. 좀 딱딱하더라고요. 그렇죠. 유머 감각이 없는 건 이제 친엄마 손에 살아서 유머가 없었기 때문에 다들 쓰러지는 분위기예요. 자, 어제 5명 그 토론회 중에서 가장 잘한 승자는 손석희 앵커였다. 이런 평가까지 나와요? 네,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그런데 정도로 이제 후보들이 잘 못했다? 그 토론회를 저는 이제 어제 한 번만 평가하는 것보다는 어제는 벌써 이제 네 번째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네 번째니까 쭉, 이 후보들이 어떤 궤적을 그리고 있느냐 그걸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초반에는 유승민 후보가 잘했다는 의견들이 그렇죠.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서너 번 넘어가면서 심상정 후보가 잘한다는 쪽으로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유승민 후보는 잘하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 좀 이렇게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심상정 후보는 갈수록 정체성이 선명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후보인지 그리고 정의당이 어떤 정당인지 그런 그림들이 그려지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내가 지지하든 안 하든 저 후보는 저런 후보, 저런 정책을 내세우고 저 정당은 저런 정당이구나 하고 어떤 이제 존재감이 확실히 심어지고 있는데 분명한 자기의 색깔과 컬러를 제대로 보이고 있는. 그렇죠. 예. 그런데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저 사람이 되게 합리적이고 맞는 얘기를 하고 조단조단 예. 얘기를 잘한다. 그런데 네 번이 지났는데 근데 이 후보는 어떤 후보인지 그리고 이 정당은 어떤 정당인지 무슨 정당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선명한 게 그려지지가 않는 것이죠. 특히 안보 문제하고 이 복지 문제, 네. 경제 문제 이런 거 하게 되면 복지 문제는 무척 진보적이고 복지 경제 쪽에서 복지 경제 쪽에서는 전형적으로 하다 안보 문제만 나오게 되면 한 70년대 깃발을 흔드는 듯한.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선 후보가 지지율 호감도가 있고 예. 이게 지지율이 있을 때 그 호감도를 지지율로 넘겨주는 게 대통령감이냐 아니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건데 이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는 대통령감인지에 대해서는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본인이 리더로 성장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이제 계속 참모로 성장했기 때문에 예. 몸 안에 DNA에 리더 DNA가 사실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안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금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지율은 오르고 있죠. 그러니까 토론은 못하는데 전투에서는 지고 있는데 전쟁에서 이기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따 천천히 뭐 그 부분 얘기할 것 같은데 예. 어떤 그런 차이들이 발생하는 것 천천히 같습니다. 얘기할 시간이 있을까 모르겠네요. 자, 이재하 변호사님 총평을 한번 좀 해주시고. 저는 이제 선거 전략 관점에서 누가 잘했는가 이렇게 좀 보려고 그러는데. 항상 독특한 관점을 갖고 이제 그러니까 오세요. 일반인들이 이야기하는 건 제가 굳이 나와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고등학교 때 졸업할 때 3학년 2반이었잖아요. 일반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현재 지금 여론조사상에 각 후보가 예. 어떤 위치에 있는데 주된 그 공격과 예. 공격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타겟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고 무엇을 누구로부터 어떤 그 표를 예. 자기 뺏어와야 가져와야 되는가 이런 되는지. 관점에서 보면 예. 저는 홍준표 후보가 제일 잘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 안철수 후보가 제일 못했다 이렇게 봅니다. 홍준표 후보가 잘했다는 관점은 홍준표 후보는 중도 보수를 포기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내심의 목표는 한 20% 정도라고 볼 건데요. 15%만 넘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아니 이제 일반적으로는 15% 이야기를 하는데 예. 본인의 내심의 의사는 한 20% 되면서 예. 대선 이후에 보수 정당의 리더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수 중에 중도 보수를 제외한 예. 약간 극우 보수 이쪽 부분에 대해서 타겟을 분명하게 설정했고 예. 그게 이제 일반 중도 보수나 진보 쪽에서 보면 산만하고 이게 70년대식 이 말하자면 반공주의적 사회에 예. 찌든 사람으로 보이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일관성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요. 예. 그 안철수 후보는 3차 토론 때 많이 그러니까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예. 이게 사실은 원래 공격에 단련된 사람이 아닌데 어설프게 공격을 하려다가 스스로가 당했거든요. 뒤치기. 예. 예. 그래서 원래 모습을 되돌아가려고 그랬는데 제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융통성 없는 천재의 모습이었다. 준비해 온 건가요? 그 멘트는? 오다가 택시 타고 오면 그 생각이 났죠. 근데 그 이야기는 본인이 상대방에게 질문할 때, 예컨대 예. 유승민이나 홍준표 후보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날카롭게 공격을 해서 예. 거기 지지자들로부터 뺏어와야 아하. 되는데 날카로운 건 하나도 없고 자기 공략 설명하기에 바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후보로부터 뭐 그 사드 입장 변경 예. 부분에 대해서 했을 때도 질문에 관계없이 자기 이야기만 계속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융통성이 없는 모습 이런 부분들이 시청자들에게 많이 보여주지 예. 않았냐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최정 교수님 총평해 주시죠. 저는 뭐 토론회 전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예. 싶은데요. 토론회가 뭐 이번 지금 어제 네 번째요? 네 번 했지 않습니까? 네 번 하면서 막 바로 앞서는 막 서로 말꼬리 잡기다, 감정 싸움을 한다, 그리고 과거 이야기만 한다, 미래가 없다, 정책이 없다고 얘기했지만 어제는 상당히 또 진일보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제는 예. 그리고 정책이 상당히 두드러지고 그런 측면이 있는데 저는 과거의 그 대선에 비교했을 때 올해의 그 대선 TV 토론은 상당히 그래도 이 조금 많이 진화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사실 선거 운동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 그 후보들의 제대로 된 민낯을 보기 힘든데 그렇죠. 사실 3차 같은 경우는 말꼬리 싸움하면서 뭐 언성도 높이고 뭐 당신 알아서 해명하시든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후보들의 솔직한 감정을 드러냈다고 한다면 어제 같은 경우는 또 각자 후보가 갖고 있는 강점들, 정책이 뭐가 뛰어난 건지 그리고 뭐가 부실한 건지 이러한 부분들이 잘 드러난 부분이 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점점 더 토론회는 진화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유권자들이 후보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나름의 이 기준에 따라서 그 후보자를 고를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는 그 이번 대선의 토론회는 의미가 있다.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총평을 하셨으니까 저희가 또 시청자들이 가장 보고 싶어 했던 장면들을 좀 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평가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된 영상을 좀 보여주시죠. 바른정당에서 우리 유 후보님, 또 안 후보님, 또 홍 후보님 세 사람 후보, 3당의 후보 단일화 지금 뭐 제안을 한 셈이죠. 후보 단일화 하실 그걸 겁니까? 뭐 무슨 이유로 물으시는지를 일단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단일하지 않습니다. 후보 동의 없이는 그거는 단일화 안 되는 거는 문 후보님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문 후보님께서 그 문제에 왜 그리 관심이 뭐 잘못될까봐 그렇습니까? 드디어 아니, 그게 아니고 척도연대가 제가- 형성되나 하고 제가 분명히 물어본 거죠. 말씀드리잖아요. 예. 안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거 전에 그런 연대는 저는 없다고 정말 거짓말하지 않고 100번도 넘게 말한 것 같습니다. 홍 후보님 어떻습니까? 아니 그런 걸 왜 물어요? 그건 나는 그 생각도 없는데 저 바른정당 존립이 문제되니까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세 당의 후보들이 부세어라 연대하려는 유승민. 움직임에 대해서. 부세어라 유승민. 그래서 우리 유승민 후보가 뜻한 대로 정말 수구 보수 세력 밀어내고 따뜻하고 건전한 보수를 확실하게 세 사람이 힘내세요. 한것 같아. 재밌네요. 조금만 딱 짤방으로 보니까 재밌네요. 그죠? 전체 보고 있으면 이제 대선 TV 토론에 몇 가지 좀 매뉴얼이 예.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TV 토론 하다 보면은 심상정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매번 이렇게 혼내는 걸로 시작을 해요. 사과하십시오. 아니면 사퇴하십시오. 그러니까 오늘은 아예 말도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그 심상정 후보의 태도에 따라서 홍준표 후보의 기가 죽어요. 특히 지난 3차 토론 때 돼지 흥분제가 이슈가 됐을 때 사퇴하십시오. 그리고 오늘은 말도 섞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내내 기가 죽어 있었어요. 홍준표 후보가. 근데 사실 4차 토론 때 뭐 사과하십시오, 사퇴하십시오 없게 놔뒀더니 기가 많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또 천적 관계가 있고 3차 토론 이후에 문재인 후보는 계속 이 단일화에 대해서 계속 확인 도장을 받고 또 받고 제 생각에 5차, 6차 가셔도 또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이제 토론의 클리셰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게 그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절대 단일화가 안 되는데 지금 바른정당 내부에서 내란이 이게 이제 내분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분이 일어나서 당신들 단일화 안 되는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당신들 똑같은 사람들이다. 뭐 정체성이 같냐, 당의 그 색깔이 같냐. 그런데 단일화하는 이런 정치공학적 이런 정치인들 꼴 보기 싫다 이제. 네. 이런 걸 간접적으로 얘기해 주고 싶었는데. 그렇죠. 반문재인 연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못을 박아버리려고 그랬던 건데. 반문재인 연대 오로지 문재인만 떨어뜨리면 된다. 예, 그런데 어제 소기의 성과는 거뒀던 것 같습니다. 소기의 성과. 예. 아하. 그런데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자당 소속의 의원들부터 많이 흔들리고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국민들 앞에 예. 그 단일화 안 한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거 지금 김무성계 쪽에서 많이 움직인다. 10몇 분이 그렇죠. 의원들이 움직이고 있고 손학규 의원도 사실상 반문재인 연대 부분을 사실상 움직이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듯한 발언을 했어요. 손학규 상임 뭐죠? 상임 고문은 상임 선대위원장은 그 아주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일어나 버리면 어떻게 될지는 또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조용히 선거일까지 가기를 원하는데 예. 시각 변동이 있으면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 국민들 앞에서 시청률이 20, 30% 정도 나오는 국민들 앞에서 어제 16% 나왔습니다. 확답을 받고자 했는데 저는 전략적인 성공을 했다. 이렇게 전략적인 성공을 했다. 변호사 버릇이 나오시더라고요. 왜요? 변호사 그 계약 할 때 도장 다 받잖아요.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한테만 물어봐도 될 일인데 거기에 안철수 후보, 연대 보증인, 심지어 증인, 심상정 증인까지 확인 도장을 받더라고요. 예, 그건 좀 연습을 해갖고 왔겠죠. 놀랐습니다. 변호사 특유의 어떤 그런. 결국 문재인 후보가 어제 저 이야기 한 거는 결국은 국민들 앞에 대국민 선언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안 하겠다고 다 했기 그럼요. 때문에 만에 하나 추진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역풍이 만만치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저렇게 안 한다고 그러고 하고. 덫을 놓은 거죠. 그 덫을 덥석 밟은 거죠. 또 이런 측면도 좀 있지 않아요? 진짜 3명 단일화하면 나 좀 나 떨고 있어. 이건 없을까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지지층들로 하여금 이 부분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 더 결속해야 돼 하는 그런 메시지도 던지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양수기 현장인 거죠. 그런 해석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제가.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단일화 되기는 제가 봤을 때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일화를 해서 만약에 지금 문재인 후보를 제치고 나머지 3명이 단일화해서 3명의 지지율, 그러니까 산술적인 합의, 문재인 후보를 이겨야 됩니다. 이기기가 그리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장면을 봤더니 인상적인 게요. 문재인 후보가 꽤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라고 하는 이재하 변호사의 변에 저는 동의가 되는 게 그거 왜 그렇게 관심이 있습니까? 이럴 때 제가 무슨 대답이 날지 섬뜩했어요, 저도. 근데 드디어 적폐연대가 이제 또렷하지는 않았지만 드디어 적폐연대가 이루어지는구나 하면서 슬그머니 두 당은 적폐인데 슬그머니 바른정당까지도 당신 적폐 세력하고 손잡으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국민의당이 손을 잡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 손 잡으면 적폐 세력이 된다. 함부로 움직여서는 당신들이 딛고 있는 호남의 지지 기반 자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그러한 이 또 경고를 애둘러서 날린 셈인 거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얘기하니까 재밌죠. 재밌죠. 다른 방송도 이렇게 하나요? 저희만 하나요? 방송 여러 군데 하고 오셨잖아요. 인실 짓고 왔어요.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자, 두 번째 이제 아주 여기 좀 쫄깃쫄깃한 대목이 나와요. 쫄깃쫄깃하는 그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쫀득쫀득도 좋아요. 쫀득쫀득한 대목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 문재인과 홍준표 나이를 검색하게 만든 대목이 나왔죠. 그것이 뇌물이 되려면 적어도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받았거나 노무현 대통령의 뜻에 의해서 받았어야 되는 것이죠. 법률가 아닙니까? 아니, 내 이야기를 할게. 거기 수사 기록에 보면 그 당시에 중수부장이 이야기한 거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돈을 박연차한테 직접 전화해서 요구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보세요. 네. 제가 그 조사 때 입회했던 변호사입니다. 아니, 말씀을 왜 그렇게 버릇없이 해요? 그렇게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이보세요라니. 노무현 대통령이 그 사건에 관련됐다는 아무런 증거를 검찰이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면 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방금 중수부장 뭐 조수에 뭐 이랬다라는 것은 지금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좀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 홍준표 후보님 쭉 토론 태도를 보면 저런 분이 대통령 되면 국민을 얼마나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돌아가신 이 고인 대통령 그렇게 그 욕을 보입니까? 예, 문 후보님. 보이는 건 아니죠. 홍 반장님, 욕 보인 거 맞아요. 뭐 욕을 보이고 욕을 보인 게 아니래요. 음주운전하고 음주운전 안 했다고 주장하는 거랑 똑같네. 여기서 핵심이 저게 아니에요. 둘 중에 누가 나이가 많냐? 그 부분에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전국에서 가장 먼저 이 팩트 체크를 한 것 같은데요. 저 부분을 들으면서 제 아들이, 초등학생 아들이 선거 공보물을 바로 옆에서 보더니 아빠, 홍준표가 문재인보다 동생인데? 정말요. 그래서 제가 그걸 페이스북에.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이건 변호사님, 이건 명예훼손이에요?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홍 후보가 큰형님처럼 보여요. 이제 시골 출신이니까, 시골 출신은 이제, 일단 햇빛을 많이 보니까. 그럼 문재인 후보는 서울 출신입니까? 서울 출신은 아닌데. 피난민 아들로 더 가난하게 살았어요. 서울 출신들은 서울 아닌 사람을 다 시골이라 그러는데 지방 사람들은요. 시골은 도의지 아닌 면 단위를 시골이라 그래요. 그래서 문재인 후보는 부산에서 태어났고 행복하세요? 왜 이렇게 혼자 웃으세요? 방송 나와서. 문재인 후보는 부산이고. 아닙니다. 부산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거제에서 출생했어요. 거제에서? 그럼 둘 다 시골 사람들 맞네. 시골 사람이라도 쟤처럼 다 얼굴 까만 게 아니듯이 사간 사람이 있고 좀 덜 사간 사람이 있죠. 사가서 좀 나이가 좀 들어 보이는 건 분명한 거 아니에요? 이제 머리숱도 좀 적고. 그렇죠. 눈썹은 문신을 했어요. 그렇죠. 저희 의사진행 말고 좀 주제에 맞는 얘기를 제가 좀 이제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재하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정말 못된 토론인데 홍준표 후보가 가장 덕을 본 토론이라고 하시자면 저도 이렇게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홍준표 후보가 저 토론에서 한 역할은 일일 드라마에서 못된 시어머니 역할이에요. 막장 드라마인데 채널을 돌릴 수 없는. 그렇죠. 근데 그 일일 드라마에서도 못된 시어머니가 청담동 스타일이 있고 성북동 스타일이 있어요. 근데 성북동 스타일은 조용히 사람을 그냥 이렇게 말려 죽이는 스타일이고 청담동 스타일은 아주 속된 말을 그냥 마구 지르는 스타일인데 후자죠.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느냐? 아까 말씀하셨듯이 청담동 성북동 주민들로부터 고발 들어올 것 같아요. 거기 청담동 성북동의 시어머니들만 이렇게 고발하실 수 있는데 그분들은 이 방송 안 들어요. 제가 보긴 합니다. 그런데 아니 안 들어도 보긴 하지 않을까요? 어쨌든 그런데 이제 이 청담동 시어머니 노골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게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지지율이 10%에서 간당간당한데 그동안 탄핵 국면에서 나타난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시키지 마라.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시키지 마라. 그게 늘 15% 넘었어요. 그러니까 홍준표 입장에서는 그것만 받아먹으면 돼요. 내 밥그릇만 챙기면 되는 입장인 거죠. 거기 플러스 반모 정서에
반노 정서를 갖고 있는 국민들의 어필하기 위해서 1차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 근데 이제 반노 정서 있는 분들의 지지율은 끌지만 또 친노 정서가 있는 분은 문재인 지지자보다 높아요. 아니, 지금 홍준표 후보는 그 걱정을 할 지금 그 상황이 상태가 아니니까 우선 자기 몸집을 어떻게든 한 바퀴 굴려서 몸집을 부풀리려고 하고 있는 경향이기 때문에 15% 넘어서 일단 사실은 보조금을 받자. 이 부분은 문재인 후보가 사실은 굉장히 좀 인내가 있는 후보인데 제가 경험하기로는 인내심의 한계를 갖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자꾸 예컨대 수사 기록에 다 나왔다 그러는데 수사 기록을 본인이 본 적이 없어요. 볼 수가 없죠. 찌시뽕. 볼 수가 없고 실제 수사 기록에는 저는 일부 받는 수사 기록에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이게 팩트인지 사실인지 허위 사실인지 가리지 않고 막 던지는 거죠. 막 던지는 거죠. 예컨대 70억 달러 같은 경우도 지금 지금 얼마죠? 지금 북한에 전달한 게 70억 달러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팩트 체크해서 현금은 39억 달러밖에 안 된다 그랬는데도 다 70억 달러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물품까지 다 포함해서. 알겠습니다. 차지영 교수님. 다들 말씀을 다 말씀하시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할까 고민이 되는데. 마실 나온 분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아직 문재인 후보가 이 대목에 대해서 강하게 이보세요 하면서 말을 자르는 건 상당히 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지난 3차 때도 이야기를 또 했고 앞서도 또 다른 장소에서 또 여러 번 이야기했던 부분이거든요. 이걸 진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제는 정색하고 딱 분명한 선을 그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아마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상당히 나름대로 준비를 해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결국은 홍준표 후보가 깔아놓은 덫을 밟은 셈도 분명히 있습니다. 앞서 두 분 말씀하셨다시피 홍준표 후보는 이제 대통령 당선을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든 자신을 지지하는 보수 편으로만 끌어모으자 거기서 보수의 적통만 이어받자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확장성 있는 거 별로 관심을 안 두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 지지층들이 좋아할 만한 사안들만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일종의 말은 고를 지르고 있는 거죠. 그럼으로써 문재인 고를 지르는 것도 계속 하세요. 아니 다들 그렇게 말씀대로 그렇게 하시길래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 홍준표 후보가 지금 보수의 표심 플러스 또 나름대로 확장성을 하나 더 시도한 게 있습니다.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부분을 왜 건드렸느냐? 소위 말해서 강경 기독교 세력들의 표를 얻기 위한 전술인데 나름대로는 자기 나름대로 확장성을 쓴다고 하지만 어쨌든 저는 결국은 본인이 대선에 대한 승리보다는 일단 보수의 적통으로는 살아남겠다는 그런 쪽으로 전략을 굳힌 그런 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 대목에서 저는 이렇게 좀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여보세요. 그럼 여보세요라면 그렇게 허위사실 얘기하면 감옥 갑니다. 감옥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품성에서는 그런 말이 없어요. 가장 아마 제품성은 뭡니까? 정봉주 의원 품성이시고 문재인 후보 중에 후보의 머릿속에 가장 강한 가장 화나서 가장 강한 단어가 아닌가. 그런데 그게 이제 약간 오버를 하셨는데 나이 2살 어린 후보가 버리장말이 없다는 이야기를 해서 그게 이제 그거로 다 덮였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안철수 후보와 또 이제 홍준표 후보 두 분의 설전도 또 재밌는 대목인데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홍준표 후보께 묻겠습니다. 사퇴하셔야 된다는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지 않고 저는 카메라 보고 국민께 말씀을 드립니다. 안 후보님, 이리 보고 말씀하시죠. 국민들이 참 조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홍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질문하십니까? 이제 얼굴 보고 이야기합시다. 오늘 자, 첫 번째 건 3차 했었고 두 번째 건 이제 4차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셨는지 맨날 순서가 늦어지니까 할 말이 좀 많은데 미처
못한 차제 한번 얘기하시죠. 차재원 교수님. 아니 이거는 또 제가 맨 마지막에 하는 줄 알고 그 다음부터 열심히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걸 또 물어보시니까. 근데 뭐 결국 뭐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지난번 3차 토론 때 이 나름대로는 그러니까 대지흥 문제 그 때문에 그건 얘기 말만 들어도 웃겨요. 그러니까요. 그 때문에 홍준표 후보가 갖고 있는 이 여성에 대한 그 인권의식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생각해서 나름대로 이제 전술을 확실하게 선을 끈다고 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조금 편협한 모습으로 비쳤다는 아마 자체 평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조금 포용력 있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면서 어제 그 이야기를 했는데, 마주보면서 이제 질문했는데, 사실 그 질문하기 전에 사실은 뭐 이번에 제가 용서를 합니다든지 그 앞에 한 말씀을 더 하고 이야기를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더 멋있게 오늘은 오늘의 태양이 뜹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든지 좀 그런 식으로 약간 이 태도 전환에 대한 조그마한 설명이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아니면 조금 더 여유롭게 어제 얼굴 안 보고 질문했더니 홍 후보가 좀 가려내서 왜 그렇죠. 오늘 제가 얼굴 그럼 더 포용적인 모습이 드러나겠네요. 뭐 그 정도 수준이 아니어도 그냥 아직 사퇴 안 했으니까. 오늘 제 얘기만 사사건건 거세요. 왜 나오셨어요 오늘? 아니 거는 게 아니라 업그레이드 시켜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시죠. 아직 사퇴를 안 했으니까 오늘은 질문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그 정도로. 사퇴 안 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좀 여유를 보여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너무 수준 높은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사퇴를 안 했으니까. 그럼 홍 후보가 사퇴하라라고 하는 함의를 같이 갖고 있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불과 며칠 전에 사퇴해야 된다는. 사퇴하라고 했는데 지금 사퇴 안 했으니까. 질문을 그러니까 사실은 약간 삐진 사람처럼 얼굴 안 보고 질문한 삐진 사람 모습 보였다고 이제 비판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걸 극복하려면 질문을 해야 되는데 입장 변화의 이유가 없었다. 이유가 없는데 그 부분에 자연스럽게 넘어가려면 애드립이 좀 필요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지아 변호사님 말씀은 어제 사퇴하라고 그렇게 강경하게 얘기해도 사퇴 안 했으니까 질문해주면 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넘어갔으면 좋았을 걸.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토론회를 보면서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토론회에서 3명은 바둑을 두고 있는데 2명은 장기를 두고 있는 거예요? 1명은 오목을 두고 있고 1명은 알까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너무 이 토론 어떤 자체를 사실은 대선 토론이란 거는 거기에 이 복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처럼 이 복잡한 계산을 하고 나를 욕할지라도 내 사람만 뭉치면 된다. 그래서 바둑판을 그냥 이렇게 없더라도 그렇게 가는 스타일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게 옳고 그르고 당신 주장이 일리가 있고 없고 그리고 내 주장이 더 맞고 덜 맞고 이런 어떤 단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나타나요. 그래서 공격도 공격력이 약해 보이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여기에서도 그래서 계속 지금 이제 안초딩이라는 그런 이제 말까지 나올 정도로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삐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본인이 대통령감으로 보이는 게 중요한 것인데 본인의 감정에서 숨겨야 될 것들은 숨겨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적나라하게 또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상정 이제 지금 문재인, 홍준표, 그다음 홍준표, 안철수 지금 고정 출연은 홍준표예요. 이번에 좀 살짝 건너뛰어서 심상정과 안철수 후보 두 분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들 특혜주고 지원해줬는데 일자리 만들어졌습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정부에서 해야 되는 일은 기반을 닦는 겁니다. 중소기업도 그 대기업이 될 수 있는 실력만 있으면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안 후보님 뭐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야말로 사장님 마인드다. 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대주주로 계신 안랩에서 그렇다. 대주주라고 포괄임금제를 채택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또 계속 해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주주가 경영 관여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 근데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시지 않습니까? 아니 그 포괄임금제를 지금 채택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까? 제가 경영에서 손뗀 지 오래됐습니다. 그 말로는 못 이겨요. 논문 이렇게 그 자료 검색하는 거라든지 그것을
우리 보좌관들한테 요청을 했고 또 우리 안 후보님도 지시를 한 것으로 그렇게 돼서 김미경 교수가 사과를 했는데요. 이건 안 후보가 사과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아내가 제 의정 활동을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외부 강의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부인이 사과할 문제가 아니고요. 국민은 김미경 교수한테 권한을 준 게 아니고 저도 같은 우리 이제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저것도 계속 논란이 됐던 대목인데요. 김미경 교수 서울대 채용, 그 전에 이제 단국대 의대, 그 다음 카이스트, 같은 시기에 채용되면서 공교롭게 3번이 겹치니까 특히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는 미리 정보를 알았고 자격이 안 되는 김미경 교수를 채용을 했단 말이에요. 안철수 융합대학원장을 모시면서 그걸 혹은 요청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을 국민들이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전에 결정적인 게 부인이 의정활동에 직접 관여하면서 보좌관들에게 갑질을 했다. 그래서 안철수 의원 본인 직접 내가 갑쳤습니까? 안 쳤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렇죠. 지난번 3사 토론 때 예. 그 문재인 후보한테 그 이야기를 했었죠. 오늘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사과하라. 그렇죠. 김미경 교수가 아닌 안철수 본인이 사과하라. 그렇죠. 이제 심상정 후보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김미경 교수에 대한 부분은 예. 소위 말해서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것이 이번 조기 대선을 낳았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공사를 구분해서 못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예.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사안의 경중은 다른다 할지라도 본질은 같다는 식으로 이제 지금 공격인 거죠. 그 때문에 부인이 갑질한 거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그 길을 열어준 거에 대해서 그렇죠. 본인이 그런데 문제는 사과하라. 안철수 후보가 지난번에도 뭐 또 했던 이야기를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내 의정 활동을 도와주다 보니까 자기 일이 좀 소홀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좌진들이 좀 도와준 일종의 어떻게 보면 서로 도와주는 뭐랄까요. 예. 이제 품앗이 같은 그런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남편이 그 국회의원을 하고 정치를 하면 뭐 부인이 자기 일을 갖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해서 그 도와주는 모든 부인들이 자신의 그 도와주면서 그 자신이 손해본 부분을 남편의 보좌진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것이 예. 정당화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인식이 없다는 부분이 사실 어제 좀 뼈아픈 부분이었던 거고요. 그리고 또 마인드가 없었다.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앉아 안내비 이야기한 포괄임금제. 예. 포괄임금제가 소위 말해 IT 업계에서 열정페이를 아주 강요하고 있다. 포괄임금제라는 건 한 번 그 계약을 맺을 때 전체적인 액수를 맺었기 때문에 시간의 수당 이런 것들을 늘어난다고 해서 그걸 더 추가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열정페이를 대표적으로 강요할 수 있는 이제 어떻게 부당한 임금 구조를 안내비 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안철수 4차 산업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걸 뼈아프게 지적을 한 거죠. 알겠습니다. 저는 예. 이 질문이 지금 뭐지? 저 후보, 예, 안철수 후보. 안철수 후보 말고 질문하는 후보, 심상정 후보, 심상정 후보가 가벼운 주제면서도 본질은 굉장히 무거운 질문을 던졌거든요. 이 공사에 구별 못하는 거, 우리 국민이 최순실이가 사과 안 했다고 분노한 게 아니라 공인인 박근혜 대통령이 진정 어린 사과를 안 한 것 때문에 분노한 거 아니냐. 그렇죠. 그리고 사건을 자꾸만 거짓으로 덮으려고 그렇죠. 했던 거. 김미경 교수, 지금 그 부인인 김미경 교수의 사과를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공인인 의원이 사과를 받고 싶어 하는데, 어물쩍 넘어가는 거, 이거 안 된다. 저는 이게 기회라고 봤어요. 예. 저도 미처 못했는데, 사실은 맞습니다. 그 질문 내용이 맞다. 예. 이 자리에서 제가 사과를 하겠다. 미처 생각 못했다. 이 정도로 가볍게 넘어갈 수 있었거든요. 아니면 지난번에 사과를 했고 진심을 담았는데 내 표현이 좀 부족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우리 보좌관들 그다음에 앞으로 제가 공직에 있으면 이런 일 두 번 다시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변명 같지 않는 변명으로 덮으려 하니까 더 이렇게 안 좋게 보였고, 또 하나는 지금 아까 포괄임금제 부분에서 대주주 아니십니까? 이러니까 대주주지만 경영에서 손 끊었다. 대한민국에서 대주주는 그냥 통칭 회장입니다. 예.
그리고 대주주가 대표이사하고 이사 실질적으로 임명을 해요. 그렇죠. 모두 국민들이 나는 경영에 손 끌었다고 그렇게 말을 한다고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분은 내가 경영에서 일선에 떠나서 못 챙겨봤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당연 챙겨보고 그러네요. 그거를 실행을 하겠다. 기회였었는데. 저는 원래가요 위기가 기회라고 봅니다. 거기 속에서 그 후보의 그 마음 댐댐이라든지 그릇을 보는 거거든요. 예. 마지막 1분만 좀. 예. 이 토론은 기세거든요. 예. 기세인데 심상정 후보가 잘하는 게 뭐냐면 지금 사과 수금자예요. 사과의 종결자. 어허. 늘 이렇게 사과를 받아내요. 그러니까 설거지 사과 받아냈고 이 돼지 흥분제 사과 받아냈고 지금 김미경 교수도 있고 사과라고 이렇게 다그친 거 아닙니까? 그 전에 또 언제까지 색깔론 할 거냐고 단체 사과까지 받아냈는데 이 사과라면 저쪽은 잘못한 사람 되고 나는 잘못 지적한 사람 돼서 기세의 우위가 되거든요. 예. 아주 잘하고 있는 거죠. 사과 종결자. 김미경 교수가 잘하는 거 누가 잘했다고? 심상정 후보가요. 예. 예. 그런데 왜 그 기회를 놓쳤을까? 오히려 기회를 준 거로 활용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실제 1차 토론 때는 얼굴이 경직돼 있다면 이번에는 마음이 경직돼 있습니다. 얼굴은 환한데 자기가 준비한 원고에서 한치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정답 컴플렉스. 예. 저도 이재하 변호사한테 좀 사과할겠습니다. 이재하 변호사를 이제 모신 걸 사과합니다. 이제야 사과를 하십니다. 이제 오신 분은 이제야 사과합니다. 자, 그 토론회를 4차까지 보셨습니다. 저희가 토론회에서 부분 장면을 직접 보여드리고 이렇게 말씀 나누는 것은 이러한 장면을 분석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어떤 후보가 더 적합한 대통령 자격이 있는지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라고 하는 저희들의 배려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믿고요. 후보자 5분이 모르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촛불 이후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미 지난 가을, 겨울, 봄을 거치면서 교실에서는 할 수 없었던, 강단에서는 할 수 없었던 민주주의 훈련과 교육을 받았습니다. 우리 국민들 1600만이 들었던 촛불은 국민들의 눈을 매의 눈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토론회, 이 후보들께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어떠한 자질을 보일 것이고 어떠한 정책을 보일 것인지 깊이 새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4월 26일 수요일 정봉주 품격시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했을 때도 질문에 관계없이 자기 이야기만 계속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융통성이 없는 모습 이런 부분들이 시청자들에게 많이 보여주지 않았냐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최정 교수님 총평해 주시죠. 저는 뭐 토론회 전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토론회가 뭐 이번 지금 어제 네 번 했지 않습니까? 네 번 하면서 막 바로 앞서는 막 서로 말꼬리 잡기다, 감정 싸움을 한다, 그리고 과거 이야기만 한다, 미래가 없다, 정책이 없다고 얘기했지만 어제는 상당히 또 진일보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제는 그리고 정책이 상당히 두드러지고 그런 측면이 있는데 저는 과거의 그 대선에 비교했을 때 올해의 그 대선 TV 토론은 상당히 그래도 이 조금 많이 진화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사실 선거운동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 그 후보들의 제대로 된 민낯을 보기 힘든데 그렇죠. 사실 3차 같은 경우는 말꼬리 싸움하면서 뭐 언성도 높이고 뭐 당신 알아서 해명하시든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후보들의 솔직한 감정을 드러냈다고 한다면 어제 같은 경우는 또 각자 후보가 갖고 있는 강점들, 정책이 뭐가 뛰어난 건지 그리고 뭐가 부실한 건지 이러한 부분들이 잘 드러난 부분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점점 더 토론회는 진화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유권자들이 후보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나름의 이 기준에 따라서 그 후보자를 고를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는 그 이번 대선의 토론회는 의미가 있다.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총평을 하셨으니까 저희가 또 시청자들이 가장 보고 싶어 했던 장면들을 좀 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평가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된 영상을 좀 보여주시죠. 바른정당에서 우리 유 후보님, 또 안 후보님, 또 홍 후보님 세 사람 후보, 3당의 후보 단일화 지금 뭐 제안을 한 셈이죠.
후보 단일화하실 그걸 겁니까? 뭐 무슨 이유로 물으시는지를 일단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단일하지 않습니다. 후보 동의 없이는 그거는 단일화 안 되는 거는 문 후보님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문 후보님께서 그 문제에 왜 그리 관심이 뭐 잘못될까봐 그렇습니까? 드디어 아니 그게 아니고 적폐연대가 형성되나 하고 제가 분명히 물어본 거죠. 말씀드리잖아요. 안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거 전에 그런 연대는 저는 없다고 정말 거짓말하지 않고 100번도 넘게 말한 것 같습니다. 홍 후보님 어떻습니까? 아니 그런 걸 왜 물어요? 그건 나는 그 생각도 없는데 저 바른정당 존립이 문제되니까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심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세 당의 후보들이 굳세어라 연대하려는 유승민. 움직임에 대해서. 굳세어라 유승민. 그래서 우리 유승민 후보가 뜻한 대로 정말 수구 보수 세력 밀어내고 따뜻하고 건전한 보수를 확실하게 세 사람이 힘내세요. 한것 같아. 재밌네요. 조금만 딱 짤방으로 보니까 재밌네요. 그저 전체 예. 보고 있으면 이제 대선 TV 토론에 몇 가지 좀 매뉴얼이 예.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TV 토론 하다 보면은 심상정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매번 이렇게 혼내는 걸로 시작을 해요. 사과하십시오. 아니면 사퇴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래서 세 명의 지지율 이 평균 그러니까 산술적인 합이 문재인 후보를 이겨야 됩니다. 이기가 그리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네. 저는 지금 장면을 봤더니 인상적인 게요. 네. 문재인 후보가 꽤 속의 성과를 거뒀다라고 하는 이재하 변호사의 견해에 저는 동의가 되는 게 그거 왜 그렇게 관심이 있습니까? 이럴 때 제가 무슨 대답이 나올지 섬뜩했어요, 저도. 네. 근데 드디어 적폐연대가 이제 또렷하지는 않았지만 그렇죠. 드디어 적폐연대가 이루어지는구나 하면서 슬그머니 그쪽에 두 당은 적폐인데 그렇죠. 슬그머니 바른정당까지도 당신 적폐 세력하고 손잡으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메시지를 국민의당이 국민의당이 국민의당에 손을 잡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 손 잡으면 적폐 세력이 된다. 함부로 움직여서는 당신들이 딛고 있는 호남의 지지 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예. 그러한 이 또 경고를 애둘러서 날린 셈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얘기하니까 재밌죠. 재밌죠. 다른 방송도 이렇게 하나요? 저희만 하나요? 방송 여러 군데 하고 오셨잖아요. 이실 짓고 왔어요.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자, 두 번째 이제 아주 여기 좀 쫄깃쫄깃한 대목이 나와요. 쫄깃쫄깃하는 그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쫀득쫀득도 좋아요. 쫀득쫀득한 대목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 문재인과 홍준표 나이를 검색하게 만든 대목이 나왔죠. 그것이 뇌물이 되려면 적어도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받았거나 노무현 대통령의 뜻에 의해서 받았어야 되는 것이죠. 법률가 아닙니까? 아니 내 이야기를 할게. 거기 수사 기록에 보면 그 당시에 중수부장이 이야기한 거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돈을 박연차한테 직접 전화해서 요구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보세요. 네. 제가 그 조사 때 입회했던 변호사입니다. 아니 말씀을 왜 버릇없이 해요? 그렇게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이보세요라니. 하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그 사건에 관련됐다는 아무런 증거를 검찰이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면 왜 예.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방금 중수부장 조수에 이랬다라는 것은 지금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좀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 또 거짓말을 홍준표 한다고. 후보님 쭉 토론 태도를 어떻게 보면 저런 분이 대통령 되면 국민들을 갖다 얼마나 물어보는 억압을 것도 아니고 돌아가신 이 고인 대통령 그렇게 욕을 보입니까? 예, 문 후보님. 보이는 건 아니죠. 홍 반장님 욕 보인 거 맞아요. 뭐 욕을 보이고 욕을 보인 게 아니래요. 음주운전하고 음주운전 안 했다고 주장하는 거랑 똑같네. 여기서 핵심이 저게 아니에요. 둘 중에 누가 나이가 많냐? 그 부분에 재밌는 얘기가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전국에서 가장 먼저 이 팩트 체크를 한 것 같은데요. 저 부분을 들으면서 제 아들이 초등학생 아들이 예. 선거 공보물을 바로 옆에서 보더니 아빠 홍준표가 문재인보다 동생인데? 정말요. 그래서 제가 그걸 페이스북에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이건 변호사님 이건 명예훼손이에요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홍 후보가 네. 큰 형님처럼 보여요. 이제 시골 출신이니까 시골 출신은 이제
일단 뭐 햇빛을 많이 보니까 그럼 문재인 후보는 서울 출신입니까? 서울 출신은 아닌데 피난민 아들. 19대 대선을 2주 앞둔 어제 5개 정당 대선 후보들의 4차 TV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후보들끼리 서로 시선을 마주보는 원탁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 대선 후보들은 일자리, 안보 등을 놓고 불꽃 튀는 공방을 벌인 상황.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문 후보의 공공일자리 정책 재원을 놓고 또 문 후보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 뇌물수수 여부를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안 후보의 아내 김미경 교수의 보좌진 사적 업무 지시 논란을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국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180분간 진행된 대선 주자 4차 TV토론회.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4월 26일 수요일 정봉주 품격시대 두 번째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대선을 2주 앞두고 어제 열린 네 번째 TV토론에서 대선 후보들이 또다시 격렬하게 격돌했습니다. 네거티브 공세를 확 줄이고 상대방의 공약을 검증하는 등 지난 토론에서의 문제점이 다소나마 개선됐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이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열 시사인 기자는 계속 자리 지켜주고 계시고요. 자, 이재하 변호사 이제 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제 왔습니다. 예, 이제 왔습니다. 이재하 변호사. 그 이름 갖고 아재 개그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차재영 교수. 예, 안녕하세요. 차재의 이름을 바꾸시. 자, 우리처럼 이렇게 웃으면서 토론회 됐으면 재밌었을 텐데요. 그죠? 유머 감각이 조금 없어서 예. 좀 딱딱하더라고. 그렇죠. 유머 감각이 없는 건 이제 친엄마 손에 살아서 유머가 없었기 때문에 다들 쓰러지는 분위기예요. 자, 어제 5명 그 토론회 중에서 가장 잘한 승자는 손석희 앵커였다. 이런 평가까지 나와요? 네,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그런데 정도로 이제 후보들이 잘 못했다? 그 토론회를 저는 이제 어제 한 번만 평가하는 것보다는 어제는 벌써 이제 네 번째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네 번째니까 쭉, 이 후보들이 어떤 궤적을 그리고 있느냐, 그걸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초반에는 유승민 후보가 잘했다는 의견들이 그렇죠.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서너 번 넘어가면서 심상정 후보가 잘한다는 쪽으로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유승민 후보는 잘하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 좀 이렇게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심상정 후보는 갈수록 정체성이 선명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후보인지, 그리고 정의당이 어떤 정당인지 그런 그림들이 그려지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내가 지지하든 안 하든 저 후보는 저런 후보, 저런 정책을 내세우고 저 정당은 저런 정당이구나 하고 어떤 이제 존재감이 확실히 심어지고 있는데, 분명한 자기의 색깔과 컬러를 제대로 보이고 있는. 그렇죠. 예. 그런데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저 사람이 되게 합리적이고 맞는 얘기를 하고 조단조단 예. 얘기를 잘한다. 그런데 네 번이 지났는데, 근데 이 후보는 어떤 후보인지, 그리고 이 정당은 어떤 정당인지, 무슨 정당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선명한 게 그려지지가 않는 것이죠. 특히 안보 문제하고 이 복지 문제, 네. 경제 문제 이런 거 하게 되면 오늘은 아예 말도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그 심상정 후보의 태도에 따라서 홍준표 후보의 기가 죽어요. 특히 지난 3차 토론 때 돼지 흥분제가 이슈가 됐을 때 사퇴하십시오. 그리고 오늘은 말도 섞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내내 기가 죽어 있었어요, 홍준표 후보가. 근데 사실 4차 토론 때 뭐 사과하십시오, 사퇴하십시오 업계 놔뒀더니 기가 많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 이제 또 천적 관계가 있고, 3차 토론 이후에 문재인 후보는 계속 단일화에 대해서 계속 확인 도장을 받고 또 받고, 제 생각에 5차, 6차 가셔도 또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이제 토론의 클리셰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게 그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절대 단일화가 안 되는데, 지금 바른정당 내부에서 내란이 이게 이제 내분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분이 일어나서 당신들 단일화 안 되는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당신들 똑같은 사람들이다. 뭐 정체성이 같냐, 당의 그 색깔이 같냐. 그런데 단일화하는 이런 정치공학적 이런 정치인들 꼴 보기 싫다 이제. 네. 이런 걸 간접적으로 얘기해 주고 싶었는데. 그렇죠. 반문재인 연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못을 박아보려고 그랬던 건데. 반문재인 연대 오로지 문재인만 떨어뜨리면 된다. 예, 그런데 어제 소기의 성과는 거뒀던 것 같습니다. 소기의 성과. 예. 아하. 그런데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자당 소속 의원들부터 많이 흔들리고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국민들 앞에 예. 그 단일화 안 한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거 지금 김무성계 쪽에서 많이 움직인다. 열 몇 분이 그렇죠. 의원들이 움직이고 있고 손학규 의원도 사실상 반문재인 연대 부분을 사실상 움직이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듯한 발언을 했어요. 손학규 상임 뭐죠? 상임 고문은 상임 선대위원장은 그 아주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일어나 버리면 어떻게 될지는 또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조용히 선거일까지 가기를 원하는데 예. 시각 변동이 있으면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 앞에서 시청률이 20, 30% 정도 나오는 국민들 앞에서 어제 16% 나왔습니다. 확답을 받고자 했는데 저는 전략적인 성공을 했다. 전략적인 성공을 했다. 변호사 버릇이 나오시더라고요. 왜요? 변호사 그 계약 저기 할 때 도장 다 받잖아요.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한테만 물어봐도 될 일인데 거기에 안철수 후보 연대 보증인 심지어 증인 심상정 증인까지 확인 도장을 받더라고요. 예, 그건 좀 연습을 해갖고 왔겠죠. 놀랐습니다. 변호사 특유의 어떤 그런. 결국 문재인 후보가 어제 저 이야기 한 거는 결국은 국민들 앞에 대국민 선언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안 하겠다고 다 했기 때문에 그럼요. 만에 하나 추진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역풍이 만만치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저렇게 안 한다고 그러고 하고. 덫을 놓은 거죠. 그 덫을 덕석 밟은 거죠. 또 이런 측면도 좀 있잖아요. 진짜 3명 단일화하면 나 좀 나 떨고 있어. 이건 없을까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지지층들로 하여금 이 부분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 더 결속해야 돼 하는 그런 메시지도 던지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양수기 현장인 거죠. 그런 해석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제가. 아,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단일화 되기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일화를 해서 만약에 지금 문재인 후보를 제치고 나머지 3명이 단일화해서 복지 문제는 무척 진보적이고 복지 경제 쪽에서는 전향적으로 하다 안보 문제만 나오게 되면 한 70년대 깃발을 흔드는 듯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선 후보가 지지율 호감도가 있고 이게 지지율이 있을 때 그 호감도를 지지율로 넘겨주는 게 대통령감이냐 아니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건데 이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는 대통령감인지에 대해서는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본인이 리더로 성장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이제 계속 참모로 성장했기 때문에 몸 안에 DNA에 리더 DNA가 사실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안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금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지율은 오르고 있죠. 그러니까 토론을 못하는데 전투에서는 지고 있는데 전쟁에서 이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따 천천히 그 부분 얘기할 것 같은데 그런 차이들이 발생하는 천천히 얘기할 시간이 있을까 모르겠네요. 자, 이재하 변호사님 총평을 한번 좀 해주시고. 저는 이제 선거 전략 관점에서 누가 잘했는가 이렇게 좀 보려고 그러는데 항상 독특한 관점을 갖고 이재오세요. 일반인들이 이야기하는 건 제가 굳이 나와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맞습니다. 고등학교 때 졸업할 때 3학년 2반이었잖아요. 일반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현재 지금 여론조사상에 각 후보가 어떤 위치에 있는데 주된 그 공격과 공격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타겟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고 무엇을 누구로부터 어떤 그 표를 자기 뺏어와야 되는가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홍준표 후보가 제일 잘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 안철수 후보가 제일 못했다 이렇게 봅니다. 홍준표 후보가 잘했다는 관점은 홍준표 후보는 중도 보수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내심의 목표는 한 20% 정도라고 볼 건데요. 15%만 넘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아니 이제 일반적으로는 15%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의 내심의 의사는 한 20% 되면서 대선 이후에 보수 정당의 리더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수 중에 중도 보수를 제외한 약간 극우 보수 이쪽 부분에 대해서 타겟을 분명하게 설정했고 그게 이제 일반 중도 보수나 진보 쪽에서 보면 산만하고 이게 70년대식 이 말하자면 반공주의적 사회에 찌든 사람으로 보이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일관성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요. 그 안철수 후보는 3차 토론 때 많이 그러니까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이게 사실은
원래 공격에 단련된 사람이 아닌데 어설프게 공격을 하려다가 스스로가 당했거든요. 뒤치기. 예. 예. 그래서 원래 모습을 되돌아가려고 그랬는데 제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융통성 없는 천재의 모습이었다. 준비해 온 건가요? 그 멘트는? 오다가 택시 타고 오면 그 생각이 났죠. 근데 그 이야기는 본인이 상대방에게 질문할 때 예컨대 유승민이나 홍준표 후보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날카롭게 공격을 해서 예. 거기 지지자들부터 뺏어와야 되는데 날카로운 건 하나도 없고 자기 공약 설명하기에 바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후보로부터 뭐 그 사드 입장 변경 예. 부분에 대해서